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인근 양돈 농가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기르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것도 모자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양돈 농가가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실내 스포츠 시설과 노래방, 클럽 등의 운영이 재개되고 등교하는 학생 수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더욱 강화됩니다. 액화 수소 산업이 미래 청정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을 중심으로 한 강원 액화 수소 규제 자유 특구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강릉시는 주말까지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인근 양돈 농가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기르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던 농가들은 다시 돼지를 사육하는 일정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들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양돈업을 포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를 수매해 살처분시킨 철원 지역. 당시 14개 농가가 출하를 앞둔 돼지 2만여 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1년 만인 지난 9월 정부가 돼지를 다시 들이는 재입식 허가를 준비하면서 해당 농가들은 농가 소독 등 재입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화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재입식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짧게는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 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생계입니다. 살처분 농가 대부분이 매월 정부에서 받는 생계 안정 비용은 67만 5천 원. 사육하는 돼지가 적은 농가는 매월 최대 337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철원 지역 농가들은 사육돼지가 1,800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들이어서 최소 비용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지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현재 그 1인 그 가구의 생계비가 1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네. 그런데 이 18개월 동안 그 지원되는 월별 평균 금액을 따지면 50만 원이 채 안 돼요. 일부 농가들은 이런 이유로 양돈업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사료회사와 은행에서 끌어쓴 부채 때문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어미돼지 100마리 정도 규모인 농가당 부채는 10억 원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육을 못한 지난 1년 동안 부채 상환은커녕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는 다시 부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시행령까지 개정해 폐업 양돈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연간 순수익의 2년치가 전부인 지원금으로는 부채의 10분의 1도 갚기가 버겁습니다. 2,000마리 에 대한 수익분 있잖아요. 수익. 네. 수익이 한 8만 얼마로 될 것 같아요. 8만 3천 원인가 4천 원인데 그러면 2,000마리 곱하기 8만 4천 원. 실제로 지난해 예방을 위한 수매 도태에 참여한 철원 지역 14개 농가 중 폐업을 신청한 농가는 1개 농가에 불과합니다. 1년 넘게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도내에서 발생하면서 양돈 농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실내 스포츠 시설은 물론 노래방과 클럽 등의 운영이 재개되고 등교를 하는 학생 수도 확대되는데요. 하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 등 여전히 남아있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더욱 강화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실내 스포츠 시설입니다. 하루 3번씩 자연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작업을 합니다. 이용객들이 입장할 때 체온을 재고 출입 명부 작성과 운동증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2달 가까이 문을 닫았다가 재개한 만큼 이용자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한 50일 만에 다시 운동을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주점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영업 제한도 풀렸습니다. 무관중으로 이루어지던 스포츠 경기도 좌석 30%까지 관람 가능하고 결혼식장은 인원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2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지금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 길이 하나면은 이렇게 피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는 그냥 참고 그냥 지나는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엄청 답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급하죠. 아무래도 가면 이제 마스크 벗고 얘기해야 되고. 정부와 지자체도 거리두기는 완화했지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 예방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 집회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 부과 조치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 이용과 영업 규제는 완화됐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강릉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릉시가 주말까지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의 브리핑 내용 함께 보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강릉 21번 학생이 관동중학교 학생입니다. 다행히 또 초등학생 한 명이 확진자의 자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총 대상 인원은 지금 강릉시가 753명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검사를 지금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는 지금 숫자가 지금 현재 오늘 중으로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일 상황입니다. 타지역 확진자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다 강릉 연고자분들입니다. 친정이거나 또 강릉 출신 분들이신데 아시다시피 명절 기간에 강릉을 친가를 찾거나 친척집을 찾아서 확진이 되신 분들입니다. 대상자는 검사를 14명과 각각 22명을 해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오전에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학생 둘이 재검사를 들어갔는데 다행히 두 학생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지금 다시 재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춘천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검체를 의뢰를 해서 오후 늦게 춘천에 지금 검체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는 현재 격리 중인 분들이 모두 140분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현황은 전체 16번부터 21번까지 모두 강릉 의료원에서 6분이 지금 확진이 되어서 입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도 지금 중진 유학생 1명하고 해외 입국자 1분이 지금 현재 입소 중에 있습니다. 이미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1단계 또는 1.5단계 조치가 하향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릉의 경우에는 마침 해제를 앞두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 특히 이제 종교 활동이 활발한 일요일까지는 저희들이 2단계 조치를 종전처럼 유지를 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원주 제8전투비행단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제1차 소음 측정이 원주와 횡성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 지급 예정인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 확보와 오는 11월 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도내 첫 군용기 소음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횡성군은 국방부가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공군 제8전투비행단 일대 15곳에서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2차 조사가 실시되고 향후 소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음 지도가 확정되면 보상액 등을 결정하는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13일 낮 3시 반쯤 춘천시 소양로 번개시장 인근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가 추락하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물건을 내리던 중 타워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액화 수소 산업이 미래청정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삼척시를 중심으로 한 강원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특구 조성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삼척을 중심으로 동해와 강릉, 평창이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건 지난 7월입니다. 정부는 특구 지정 이후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이르면 내년에 본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구 내에는 액화수소 충전소가 들어서고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선박 제작과 액화수소 드론 연구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등 모두 3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확보한 7개 기관과 효성과 하이리움 산업 등 16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앞서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최근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도시 등 수소경제 3대 핵심 사업을 잇따라 유치한 삼척에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은 겁니다. 이곳 강원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는 지역 수소 생태계 구축의 중심추가 될 것입니다. 액화수소는 해외에서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최첨단 기술로서 기존 기체수소에 비해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이 우수합니다. 수소경제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강원도가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을 이용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제의 중심에 수소산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2030년에는 3조 8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합니다. 한 번 충전에 1만 킬로를 갈 수 있어서 한 번 충전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액화수소 기차를 만드는 협약으로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혁신 기술을 총리님 기도로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과 운송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이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도 시급합니다. 강원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가 미래 청정 에너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